와주신 결과 우리 서울시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기자회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갈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예정 지역과 읍면 지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균형 발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권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천업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품질 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대전보건대학교 유치 성과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0년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각종 생활 불편 문제를 야기해온 항공부대의 이전 통합 주정안을 이끌어낸 것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균형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명확, 미래, 첨단 등 3개소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59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6,40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과 말기업도 적극 발굴 육성해 왔습니다. 아울러 선진화된 농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을 비롯 우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돌려주기 위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세종시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안전관리 기능 및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4대학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 구축 및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과 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비롯 각종 생활안정급여 적기 지급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집 확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세종시립의원을 개원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 세종청사 시대에 걸맞는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합강공원 오토 캠핑장을 우리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가면서 글로벌 명품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세종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세종축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왔으며 유천변 야구장 조성 등 생활스포츠 시설도 중점적으로 확충하는 등 시민 화합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저와 인천여 공직자는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2013년 1,410억 원 대비 85%가 증가한 2,6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천안 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화 사업 설계비와 주추원 역사 환승통로 설치 사업비 확보 등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펼쳐나가는 동안 저희 세종시는 농식품부 주관 향토사업 육성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 출범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단의 각종 평가에서 10개의 그 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역량을 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노력하여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과 일천여 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토대를 마련해온 기간이었다면 2014년 가고년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구상들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굵직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기반 구축 및 사회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맞춤식 복지 확대, 세종시 이전 공무원 및 촌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먼저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정부 간 당정 간 원칙적 합의 후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와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개설 등 현안과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발전 방안을 담은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공부대 이전, 세종비지센터 건립, 시정연구원 설립, 현 시청부지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등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서 중강농원 등 대규모 축산단지 개선 대책 마련, 서북부 택지개발 보건대학 주변의 학사촌 조성,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 등 지역 간 균형발전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방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녹색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주촌업등 전통시장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과 농업 산업화 기반도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SB 프라자 구축,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 등 과학벨트 기능주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지역선도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안전 기반 구축 및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학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취약지에 대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각종 자연, 사회,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생활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으며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 능동적 교육 복지 실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동 청소년 육성 등 복지 안전망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병원과 연계 운영 중인 시립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한 차원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암치료 등 특화된 전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종시 이전 공무원 및 촌마을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 해소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과 KTX 오송역과 연계한 BRT 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 대책과 여가문화 활동 지원 등 관계기관인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주한 촌마을 등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중교통, 노점상, 불법 주정차 등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 능력 평가 내지 시정을 이끄는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0.6%, 그 51%가 나왔거든요. 상당한 그 지지도가 높은데 이에 대한 후에 한 말씀만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시장님을 비롯한 유상수, 변평서, 부시장, 시승현 조정실장, 윤국장, 신국장 등등 이천여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세종 11만 시민들의 염원인 서울 세종특별시 국회 통과, 서울대학교 시립의원 설립, 그리고 보건대 세종캠퍼스 유치, 또 전철 주천역까지 연장, 서울과 세종시 간의 고속도로 직통 개설, 그 다음에 항공부대의 이전 등등 상당한 업적은 시민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천여 공직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특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취재차 한번 따라가 봤었는데 아주 애먹었는데, 새벽 4시반에 출발해가지고 주창간단에 등등을 가보니까 야, 정말 보이지 않게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찾아야 밝힙니다. 특히 질문의 요지는 거기에 대해서 항공부대가 만약 이전할 경우라면은 우리 세종 지역 사이에 경제적인 효과 파급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역전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청담을 골목이고 왼쪽은 포장마차 있는 골목입니다. 근데 그 포장마차 골목이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할 뿐 아니라 교동 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속물설처럼 되어 있고, 그에 관련된 입주자들, 지금 희망을 바라보서 딴 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매우 골탕을 먹는 거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세종특별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주신 그 질문은 이제 제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52% 정도의 저희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분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장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도와주셔서, 또 여기에 계신 올린 여기 기자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분이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참 저는 고맙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역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거가 항공부대 이전입니다. 항공부대 이전은요, 참 항공부대가 생긴 데가 41년 됐어요. 그 효과는 아마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보통 항공부대가 폐쇄가 됐는데 그 면적이 한 3만 평이 좀 넘습니다. 거기 잘 아시겠지만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세종시에 아주 정말 좋은 걸 위치를 해서 우리 세종시 발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우리 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그 컴퓨터 저기를 대책을 세울 거고요. 그 월라리 그 항공부대는 그 아주 그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잘 아시겠지만 군사 보호시설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종시가 이렇게 이번 축소라는 그게 이제 항공부대의 저희가 지원 항공 작전 기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부대가 6개 부대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봤어요. 대구의 그 항공작전 사령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본 MOU 저희할 때 6개 부대의 그 장군 출신들이 다 장군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이 되면은 예를 들면 고도 제한이 12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래서 한 600만 평 정도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600만 평 정도의 그 면적이 고도 제한 그 시기에 군사 보호시설에서 풀려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쪽에가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동 아파트가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걸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참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다 서로 꼬여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에 서로 소송을 하고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거기에 좀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대책을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기 청과시장이라든지 거기에 포장마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금년에 아주 옆에 있는 문제를 좀 저희가 해서 지금 예산을 일부 큰 것도 반영해 놨어요. 국토부에다가 환승 터널을 이렇게 하는 거를 20억을 계산을 했어요. 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침산리 역 뒤에가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장을 하는 거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예산 세워서 지금 이 대지를 구입을 이 도로 부지로 지금 해서 지금 철거를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컨테이너 화물 기지가 있는데 그것도 옮기고 그래서 여객 통로를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환승동동을 통해서 하고 지금 크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BRT 버스를 우리 조치원에 오도록 해서 이 번암동까지는 8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청사 뒤에 프로지 아파트와 우리 지금 현 청사에 있는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역 뒤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지금 도로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6개월 건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일일이 건널 수가 없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려워서 거기에다 이 엘리베이터를 넣는 걸 예산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일일이 거기에 대한 예산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엊그저께부터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광역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3선에서 재선으로 줄이겠다는 이런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앞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답변을 이렇게 드리죠. 광역에 대한 광특 사업을 발굴을 못했다 얘기한 건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먼저 번도 제가 책자로 다 드렸지만 지난 4월 달에 아주 저기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기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렇게 하고 광역단체 세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그런 문제는 저는 두 번 해도 그거 맞는 얘기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지역이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전 시간 움직여서도 계속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종에서 김정기입니다. 그 의회 사무처장도 공석이고 또 108명 그 정원 늘린 것도 또한 그 인사는 정기 인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그 의회 사무처장은 지금 저기 이때 바로 해야죠. 그 지금 뭐 내부적으로 그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뭐 108명에 대한 그 인사도 이제 저희가 뭐 우리가 이제 기왕에 그 임용 고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일부 직종이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좋은 그 인력을 또 충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저기 인사는 좀 늦추시는 게 또 다른 생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 그거 하나고요. 그 5급 이하잖아요. 다 공무원들 5급 이하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급수를 좀 올려서 조직 개편 실과도 하나 신설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세종시로서는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요, 인사를 늦춘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여기 그 공무원 그 교육 가는 거가 확정이 그 엊그저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거기에 이제 입교하는 그 인력 우리가 배정 가동도 하고 해서 좀 늦어지는 것 뿐이고 바로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인사가 늦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조직 개편을 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저희가 1년 반 됐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언제 해야 되느냐면 해야 돼요. 우리 세종시의 시청이 옮기는 시점으로 해서 이 북부권에 그 반드시 그 우리 조직의 행정의 그 조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산이 이번에 그 다 될 거로 봤었거든요. 봤고 금년 하반기 중에 우리가 갈 거니까 그 조직 개편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던 내년에 가는 걸로 이렇게 됐지만 이 그 조직 개편은 그거와 맞물려서 여기에 북부 쪽에 조천읍을 비롯한 북부 쪽에 그 행정을 서비스하지 않는 그런 조직 같은 걸 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저한테 이 시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시청은 어떤 방법이든 지금 현재 한 250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따지면.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한 500명 정도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시설로 바꾼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문화복지 쪽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원칙.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청이 더 발전하고 많은 인력이 우리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제가 갖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하고 그 조직도 여기에 일부 남아야 되는 어쨌든 여기 주천 민원을 처리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직은 그때로 제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세종시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년 12월, 2013년 12월 인구 늘어난 게 한 2,8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2,80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 개정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한 5,000명 정도가 작년 말에 2단계 이전을 했는데 거의 지금 집으로 안 옮긴 상태입니다. 근데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는 똥똥 돼가지고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셔틀버스를 통공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앞으로 세종시 차원에서 정부 청사 공무원들 주민으로 옮기기가 추진할게요. 당연히 이 부분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세종시의 건설은 우리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큰 차락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세종시에 오는 우리 중앙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건이 되고 하면 반드시 그분들도 다 여기 입주를 하리라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서울서 왔다 갔다 어렵게 새벽이나 왔다가 밤늦게 가고 맨날 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엊그저께 우리 중앙 공무원들
그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참 와보니까 좋더라. 그전 그 생각했던 건 다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또 제가 만난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또 삶의 질이 아주 여유롭고 풍족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 다하겠다 그런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까 대주 의장이 손 들으셨었나요? 아니,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시장님이 엎치락뒤치락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 전 뉴스완의 신양국 기자입니다. 네.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는 시장님께서 공식 출마 일정은 잡혀 있는지 또 한간에서는 그 한나라 새누리당끼리 경쟁할 경우 좀 당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깨질 수 있으니까 전략 공천 얘기도 지금 어디서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지 또 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여기 뭐 다 계신 분들 중에 해당 소속사에서 여론조사 다 하셨고 하니까 그건 시민들이 답변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 이렇게 막 진폭이 있다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좀 혼란스럽고 한데 저는 어쨌든 그 여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직 시장인데 지금 뭐 이렇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1년 전서부터 그 선거 제가 시장 취임하고서부터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 2년 중에 지금 그 4분의 1이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현직 시장이 지금 그 선거에 연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선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 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제가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가면 뭐 시민들이 평가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당에 관련해서 뭐 전략 공천이다 뭐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시민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당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시민이 결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저기에서 나중에 열심히 한 사람들 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시민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